오, 화면 나왔습니다. 오늘 정말 이곳에 특별한 손님이 오셨는데요. 2025년 행정사 시험에 일반 행정사 수석 합격하신 우리 이상하 행정사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네. 우리 좀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박수 소리가 없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우리 이상하 행정사가 누군지 아마 정말 많이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떻게 수석 합격을 했는지 그 노하우도 궁금해 할 것 같고, 그리고 향후에 행정사로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3년도에 군대에서 장교 생활을 하다가 전역을 하고 12회 행정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을 하게 된 이상하 행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쳐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네. 군인인가요? 그러면 경력직 행정사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해당이 안 돼서 1, 2차 둘 다 시험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게 신청을 해서 군대에 가신 건가요? 제가 네. 잘 몰라서. 네. 그러면 군무원인가요? 아니면 그냥 진짜 군 복무를 하신 거예요? 진짜 군 복무를 오. 해서 중위로 전역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뭐 몇 살 때 신청을 하신 거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네. 이제 ROTC로 입대를 해서 21년도에 임관을 하고 이제 23년도에 전역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군대 가서 실제 소대원도 이제 지휘도 하고 네. 그러한 역할을 하신 거예요? 네. 와, 대단하신데요? 아니, 더 궁금한 거는 원래 그러면 군인의 꿈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군인을 가게 된 거일까요? 원래 군인의 꿈은 있었는데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지내다가 이제 대학교에서 학군 단복이 멋있어서 이거는 오. 해봐야겠다 네. 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군인 그 단복이라고 한가요? 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원래 커트를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약간 길어서 이제 커트도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하 중위님까지 했었다고 하고요. 혹시 연금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아, 그러진 않고요. 네. 갑자기 이제 궁금해져가지고요. 군복무를 어디서 하신 거예요? 저는 연천에 있는 오사단. 경기도 연천? 네. 오사단 열세잖아요. 네, 열세에서 했습니다. 좀 압니다, 저도. 군필 출신이라, 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상하 행정사님은 이제 올해 2024년 제12회에 일반 행정사 수석으로 합격을 하셨는데, 잠깐 이제 접수 인원 한번 잠깐 보면, 1차에 7,503명이 접수를 하고, 그 중에 1차는 2,590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차 시험에 3,185명이 접수를 했는데 그 중에 306명이 합격을 했죠. 네. 그 중에서 이제 263명이 일반 행정사인데 합격 커트라인이 53.83입니다. 인원이 많았지만 이제 시험이 난이도가 어려워져서 그런지 커트는 작년이 56.33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올해 커트가 점수가 낮았지만 합격 수는 더 늘어나면서 이제 실제 경쟁률은 더 많아졌거든요. 네. 올해 아마 경쟁률이 아마 11%대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영예 수석한 73.66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요? 70.66입니다. 70.66. 네, 평균이 70.66이어서. 갑자기 이제 네, 70.66으로 네, 제가 이제 메모를 잘못했습니다. 네, 70.66으로 영예 수석하신 네, 이상하 행정사님이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잠시 후에 이제 점수를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듣고자 하는데, 실제, 대략적인 점수를, 아마 사실은 이제 과목별 점수를, 네. 이제 표시를 되게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떠올리면, 네. 과목마다 점수를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저는 평균 70.66점을 받았고, 네. 민법의 경우에는 84점, 행정절차론의 경우에는 63점, 사무관리론의 경우에는 62점, 행정사 실무법 과목은 73.66점을 받았습니다. 제 점수만 기억을 했네요. 네, 제 점수만. 네, 오로지 제 것만.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이제 법학원에서 행정사 실무법을 강의하고 있는 정진석 행정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소개를 누락을 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실무법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다 보니 아마 73.66으로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총 점수가 70점 33으로 나왔다고요?
66으로 아, 나왔습니다. 70.66으로. 아, 이것도 진짜 고득점입니다. 왜냐면 아까 커트 점수가 53점대인데 독보적으로 70점대를 받으신 거니까 네, 상당히 다른 분보다 우리 한 문제를 더 쓰고 네. 평균적으로 합격을 하신 거니까 대단한 점수인 거죠. 특히 이제 민법 점수가 와, 엄청 빛나는 점수입니다. 네. 사실 민법에서 80점을 넘는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점수이거든요. 저 점수에 대해서 잠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합격하고 나서 합격한 것만으로도 이제 가족들이 많이 좋아했을 것 같은데 특히나 또 수석으로 합격을 하면서 네. 가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희 가족들이 평소에 이제 농담으로 수석 합격을 하면 이제 피곤해지니까 수석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석으로 합격을 근데 했다고 이게 제가 볼 예. 때 대본을 보고하고 있어서 감흥이 안 오는데 가족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하셨어요? 그래도? 아버지께서 아. 가장 많이 좋아하셔서 혹시 아버지도 네. 군인 출신이신가요? 아닙니다. 아, 그러진 네. 않고. 아, 그런데 이제 사실 보통은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네. 1등에 대한 그 어. 남모르는 욕심이 조금 오. 있으셨지 않나. 오. 네, 계속 수석을 언급하셨었습니다. 아니, 이제 어차피 공부할 걸 네. 수석을 원했던 건지 네. 아니면 이제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니 수석할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아.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결과만 생각하신 부모님인지 네. 과정을 제가 볼 때는 고생한 걸 보았더니 아, 저 정도면 우리 딸이 수석을 하겠구나 이렇게 보셨을지 어느 쪽에 또 부모님이 되게 관심을 뭐 중간중간에 그래도 공부한다고 했을 때 관심을 두었을 텐데 네. 되게 뭐 무심한 부모님 스타일이었는지 제가 아. 그 궁금해서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수험 생활을 할 때 계속 케어를 해주실 정도로 정말 다정하고 섬세하신 부모님이셔서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 하니까 이제 그 네. 모습을 보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시고 수석을 조금 기대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고생을 한 내용들은 네. 이따 잠시 한번 들어볼 텐데, 특히 이제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특히 어려움이 아까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스트레스가 뭐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많이 있었을까요? 저는 네. 엉덩이가 가벼운 타입이어서 계속 한 자리에서 공부하는 걸 조금 어려워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부분, 요 두 가지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아, 특히 이제 가족들이 이러한 시험을 어떠한 이제 행정사라는 것도 낯설기도 했겠지만, 네. 이런 어떠한 이제 오랫동안 시험 공부하는 거를 해본 적이 과거에 있으셨나요? 학군단 시험을 제가 사실 한 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 번 더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경험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그래도 네. 좀 지속적으로 했던 공부였다면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네. 인생에 있어서 이제 두 번째 맞습니다. 했었을 거라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특히 그 다음에 뭐 지인들 친구들도 네. 놀랬을 것 같은데 친구들 반응은 어땠나요? 미쳤다. 오. 이 말을 가장 많이 어. 들었습니다. 네. 역시 젊은 신세대네요. 음. 네. 미쳤다라는 단어가 네.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제 보통은 그런 단어를 뭐 저의 세대는 그런 단어보다는 네, 그렇구나. 그리고 또 이제 뭐 혹시 뭐 남자친구가 있으신가요? 네. 네, 남자친구도 있습니다. 많이 좋아했을 것 같은데. 남자친구가 처음에는 붙을 줄 알았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1등을 했다라는 말을 듣고는 음. 계속 이렇게 의문을 아니 왜냐면 되게 네.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네. 되게 이제 믿을 수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설마 네. 내게 이제 이렇게 그러한 이제 수석이라는 거는 이제 흔한 누군가에게 이제 주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되게 보면 가까운 사람에게는 낯선 네.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도 네. 저도 이제 2018년에 저도 수석을 했었던 경험자로서 일단 살짝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 잠깐 이제 들어보려고 하는데 왜 준비를 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행정 업무를 많이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행정 업무를 하면서 제가 흥미랑 보람을 조금 느꼈던 것
같아서 이제 저녁을 준비하면서 행정에 관련된 일이 뭐가 있을까 이제 알아보다가 행정사라는 직업을 알게 돼서 그때 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의 행정은 어떤 부분일까요? 이게 비슷한 건지 저도 감이 안 네. 오는데요. 이게 성격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일단 키보드로 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서류 작업, 문서 작업을 하는 걸 좋아해서 비슷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네. 혹시 제가 느껴지는 게 보통 군대에 가면 행정 이렇게 담당하는 네. 어, 보직을 받은 네. 행정 담당자? 네. 네, 그러한 일도 해보셨을까요? 네네. 네. 그 정보작전 장교를 잠시 정보작전 해서, 담당관. 네, 네. 네. 그러면 뭐 기한도 올리고 네. 이제 실제 뭐 작전도 짜야 되는 이제 서류도 네. 해보셨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행정이 조금 더 나에게 맞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셨나 보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제대가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23년도 6월에 했습니다. 2023년도 6월에. 네. 그러면 그때 행정사를 바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러네요. 근데 시기상으로 보면 네. 23년 6월에 작년이네요. 네. 그러면 뭐 대략적으로 뭐 이 6월 끝나고 7월부터 준비를 하신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 이제 네. 다른 취업을 준비를 하다가 네. 10월부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네. 그렇게 준비하셨구나. 원래 그러면 동차를 목표로 하셨을까요? 아니면 1차만 먼저 합격을 하고 2차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걸로 해보셨을까요? 저는 처음에 2년을 준비 기간으로 잡았어서 동차 생각은 전혀 없을 정도로 네, 여유 있게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 23년 10월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네. 그런데 동차 그러면 1차만 준비를 했을까요? 아니면 1, 2차 그래도 같이 했을까요? 그래도 같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2차가 실제 행정사 시험이 1차가 3과목이고 2차가 4과목이잖아요. 네. 그러면 총 7과목을 네. 공부는 같이 했을까요? 1차 기본 강의만 먼저 끝내놓고 네. 이제 그다음에 2차를 조금 익숙해지고 그다음에 다시 1차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게. 네. 일단 뭐 자세한 공부 방법을 따로 한번 또 들어볼 텐데 공부를 하게 된 이유는 일단 이상하 행정사님 말로는 일단 군대에서 이제 재직하는 동안에 그때 이제 행정 업무를 하면서 행정사에 대한 관심을 근데 이게 이제 누가 알려주게 된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검색해 보았더니 행정사라는 직업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제가 스스로 검색해보고 알았습니다. 주변에 한 분도 안 계셨어가지고 네. 주변에 영향을 받은 게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괜찮다라는 생각도 들 수는 있겠지만 네. 뭐 다른 자격증 많이 있잖아요. 네. 왜 하필 행정사로 생각이 들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네요. 저는 별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이 직업을 보는 순간 네. 난 이거 해야겠다라는 그냥 그랬구나. 단순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네. 행정사 업무를 하는 이제 6년 차 이제 행정사인데 행정사가 법적인 부분이 더 많기는 하거든요. 네. 그러면 법률적인 보통 이제 법대 아니면 행정학 또 이제 행정학과 출신 분들이 좀 더 관심도가 높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신 거죠. 네.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일을 행정사가 하는 걸로 보통 보이던가요? 그때 생각에는 저는 인허가 쪽, 인허가 네, 그리고 출입국. 출입국 쪽에 네. 인허가 네. 출입국 쪽. 저랑 우리 사전 인터뷰했을 때 언어를 잠깐 원래 네. 전공이잖아요. 네. 어떤 전공을 원래 하셨던 거죠? 저는 학교에서 영어랑 러시아어를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 러시아에 욕이 좀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스파시바 같은. 스파시바. 네. 그러면 네. 러시아어의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하세요? 이게 보통 네. 전공 학생들의 다 비슷하듯이 졸업하고는 이제 거의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러면 영어가 네. 주전공이고 러시아어가 복수 전공 이렇게 돼 있나요? 저는 주전공이 둘 러시아고. 다. 주전공이 러시아어예요? 네, 네. 오, 그럼 복수 전공이 영어고. 네. 그럼 영어의 수준은 영어는 네. 웬만한 대화는 이제 오. 할 수 있는. 웬만한 대화는 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출입국 업무를 하기에 네. 특별한 이제 재능이 있으십니다. 네. 저도 이제 이제 외국인 투자 신고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인도법인에서 업무를 수임을 진행을 했는데
통역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영어와 그다음에 특히 러시아어에 능통하시다라고 하면 네. 제가 볼 때는 네, 좋은 출입국을 하시기에 좋을 것 같은데 음. 뭐 출입국 말고도 또 인허가 또 네. 다른 것들 생각나는 게 있나요? 저는 일단 제가 의료기기 인허가를 전문으로 하고 싶어서 네. 그쪽 분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제 특수한 업무를 또 네. 생각을 하셨네요. 그거 말고도 또 행정사 어떤 업무 있는지 또 대략적으로 지금은 좀 더 이제 관심도가 높아졌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합격하신 다음에 어떤 업무들이 좀 눈에 보이던가요? 저는 그리고 또 관심이 생긴 분야가 기업 인증 음. 쪽이랑 행정심판 네. 이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네. 그렇죠. 실무법에 있는 행정심판. 네. 뭐 저의 영향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게 될 이제 과정들을 제가 듣고 있는데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리고 행정 업무를 하면서 행정사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다음에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출입국과 그다음에 다양한 인허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정사라는 걸 매력을 느껴 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6월에 이제 제대를 하시고 23년 10월부터 이제 공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공부 한번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됐는지. 그러면 총 수험 기간은 23년 10월부터 시작을 하셨고 네. 그리고 합격하고 올해 이제 10월 5일 날 시험 봤잖아요. 그러면 네. 대략 한 11개월, 12개월 되겠네요. 아, 네. 제가 10월에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는 공부 습관이 조금 잡혀있지가 않아서 네. 본격적인 공부는 24년도 한 3월쯤부터 24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점점 이제 공부 시간을 단축시키네요. 아. 네, 이제 알겠습니다. 네, 희망적으로 이제 수험 준비하신 분들은 24년 3월부터 해도 수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네, 수험 기간을 일단 본격적으로 한 거는 24년 네. 3월. 그 전까지는 강의만 들었나요? 네, 하루에 네. 2시간 하루에 밖에 2시간. 못했어서 네,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특히 이제 일단 한번 대략적으로 볼까요? 일단 지금 네. 합격하고 났더니 네. 이제 뭐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을 이제 공부에 집중을 원래 잘 못하는 네. 스타일이었다고 하는데 보통 공부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 하셨을까요? 저는 평일 오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날에는 평균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날에는 최소 7시간, 최대 11시간에서 13시간 요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1차 때까지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을까요? 언제부터 그러면 네. 이제 전업을 진행했을까요? 시기적으로는? 사실 전업으로 공부를 네. 하진 않았고 실제 네. 2차 준비할 때도? 네네.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계속 했었을까요? 네, 8월까지는 5일 다 아르바이트를 했고 이제 9월에는 조금 줄여서 이틀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네. 남은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일단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르바이트를 병행을 했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네요. 더 힘들었을 텐데 훨씬 더 이제 시간을 타이트하게 또 운영을 하셨겠네요. 네. 그러면 일단 1차 그리고 1차 준비할 때는 더욱더 이제 아르바이트 사실은 뭐 1차는 당연히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일단 어차피 2년을 준비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1차까지는 대략 공부 시간은 어느 정도 하셨을까요? 1차 때까지는 네. 하루에 네. 3, 4시간 정도 3, 했던 4시간 것 정도. 같습니다. 네. 일단 특별한 케이스라고만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고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고 했다가 네, 안 2년이 됩니다. 3년이 될 수 있으니 네, 안 됩니다. 이제 수석 합격한 행정사님에 대한 스토리는 여러분이 이제 그냥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하 행정사님은 23년 10월부터 그리고 24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보통 시간은 이제 5시간에서 6시간 네. 네,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일단 병행을 하게 되어서 네. 1차까지는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이후에 네. 2차 때는 뭐 더 시간이 아니면 그 5시간, 6시간이 계속 유지가 되었을까요? 계속 유지가 되었는데 네. 대신 부족한 시간을 좀 채우기 위해서 네.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에 틈틈이 계속 이제 머릿속으로 떠올려보고 네. 했습니다. 네. 아르바이트 하면서 딴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제 정말 더 힘들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념을 하게 되면 내가 더 공부에 몰입했을 텐데 부득이하게 또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면 훨씬 더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8월까지 이렇게 오후 5시간, 6시간 하다가 9월부터는 네. 이제 좀 시간을 아까 7시간, 8시간? 어, 네. 평균적으로는 네. 11시간 정도 아, 했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이런 시간. 네. 그 11시간이 앉아있는 시간을 포함하는 것만 11시간인가요? 아니면 대략적으로 뭐 그냥 시작과 끝이 보통 11시간이었다라는 거일까요? 앉아있는 시간은 보통 16시간, 7시간 됐던 것 같고, 네? 순수 공부만 11시간 그럼 잠은 언제 자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도대체? 계산이 안 되는. 잠은 언제 잔 거예요? 제가 2시간 아르바이트 하면서 하고. 네, 그렇죠. 그러면 잠은 거의 한 3시간, 4시간밖에 안 잔 것 같은데요? 아르바이트를 이틀만 해서, 이틀만 해서. 네, 11시간 공부하는 날은 그래도 한 6시간 정도는 잤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중에 이틀만 아르바이트를 네.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거의 공부를 이제 네. 몰입을 하셨겠구나. 네. 9월 달에 이제 모아서 네. 하셨겠네요. 그렇구나. 아니, 이제 원래 2차 논술 시험을 준비할 때는 마라톤과 같거든요. 특히 이제 마지막 한 달, 네. 특히 2주, 3주가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라서 네. 그때를 위해서 제가 볼 때는 효율적으로 잘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전까지는 예열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제 마치 이제 러닝 하듯이 네. 이렇게 1차를 가볍게 준비하면서 2차 과목을 이제 일단 미리 예비 수업으로 미리 선행 학습을 하셨던 것 같고 네. 2차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쯤부터 기본적으로 패턴을 계속 유지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 9월 달에 네. 아마 이제 스퍼트를 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공부는 어디서 하셨을까요? 저는 스터디 카페, 집, 이렇게 다양한 장소에서 해보았는데, 네. 저는 공유 오피스에 네. 있는 자유석에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잘 맞아서, 거기서 주로 했습니다. 공유 오피스 자유석이라고 하면 네. 이게 그냥 방에서만 들어가는 거 아니면 오픈돼 있는 이런 건가요? 오픈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오픈돼 있는. 네. 그러면 집에서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공유 오피스에서도 하시고 그다음 네. 아까 뭐 스터디 카페, 카페. 스터디 네. 카페, 스터디 카페가 뭔가요? 독서실입니다. 독서실. 네. 네네. 그러면 독서실이라는 게 그것도 오픈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방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독서실도 칸만 있고 네. 오픈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칸만 있고. 네. 지금은 보통 이렇게 지금 좀 대략 나이가 20대 초인가요? 중인가요? 후반인가요? 완전 후반입니다. 완전 후반. 네. 보통 20대 후반 나이대 준비하는 분들이 그렇게 보통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나요? 보통은 네. 이제 공유 오피스 방 안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오히려 의지를 좀 더 음. 불태우기 위해서 밖에서 하고 음. 저 방으로 꼭 들어가겠다. 합격해서 꼭 방 안에서 일을 하겠다. 약간 이런 아. 생각으로 했습니다. 일단은 네.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서 네. 사람들이 좀 움직이 네. 많이 보이는 곳에서 공부를 네. 하셨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합격하면 돈 벌어서 네. 방으로 들어가겠다. 네. 약간 경제적인 이유와 그다음에 네. 그 공부를 위한 집중을 위해서 네. 그렇게 하신 것 같네요. 네. 보통 이제 도서관에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라떼는 도서관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도서관이 안 나오길래 네. 제가 이제 잠깐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잘 이용을 안 하나 봐요. 네, 조용히 해야 돼서. 그렇구나. 네. 도서관이 조용하지 않나요? 저는 조용한 거를 안 좋아해가지고. 약간 조금 이제 잡음이 조금 네, 더. 맞습니다. 주변에 소음이 좀 있어야 네. 공부 집중이 또 잘 되시나 보구나. 요새는 이제 그러한 공부가 또 잘 되나 봅니다. 이거는 좀 여러분이 참고를 연령대에 따라 자기 습관에 따라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하 행정사님은 집에서도 하시고 네. 집에서 하는 건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 카페랑 네. 공유 오피스에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같이 공부했던 뭐 스터디 멤버가 있나요? 아니면 혼자 하셨나요? 저는 혼자 했습니다. 네. 네. 특히 공부할 때 뭐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을 내가 조금 주의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런 거는 내가 좀 특별하게 또 지켰던 것들이 공부할 때 있었나요? 저는 공부 계획을 좀 세밀하게 짜는 거에 집중을 많이 했고 컨디션 관리에도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공부 계획을 분기 단위, 월 단위, 주 단위, 일 단위 다 세세하게 짜서 하나가 틀어져도 전체적인 그림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공부를 했고, 네, 컨디션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공부를 하다 보면 오늘은 이상하다, 오늘은 정말 공부가 안 된다 싶은 날이 가끔 있었는데 그런 날에는 2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과감히 그날은 쉬었습니다. 네. 집중할 때 이제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하셨네요.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네. 몸에 배인 그런 이제 그 일정에 대한 네.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보통 군대 가면 강제로 일찍 일어나고 네. 강제로 일찍 자거든요. 네. 아침 6시에 일어나고 10시에 자거든요. 네. 그게 아마 제대 후에도 몸에 배어 있었나요? 네, 10시면 네. 잠이 옵니다. 열심히 자면 네. 이게 이제 일찍 자고 일찍 자는 스타일이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네. 군대에서의 이게 좋은 습관이 공부할 때 제가 볼 때는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컨디션 관리를 하면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면 공부를 굳이 하기보다 그날은 좀 적게 하면서 쉬는 것도 네. 네, 좋은 방법이었다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자, 이제 과목별 얘기를 한번 듣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사전에 한번 인터뷰를 했더니 네, 선택적으로 과목을 들은 것들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특히 아까 민법 점수가 놀라울 정도로 높잖아요. 네. 네, 민법은 어떻게 공부를 하셨을까요? 민법은 제가 타학원에서 강의를 듣다가 이제 김묘엽 선생님의 강의를 알게 돼서 네. 바꿔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묘엽 선생님의 사례형 모의고사 강의를 듣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시점이 제가 볼 때 1차 시험이 끝나고 합격한 다음에 갈아탄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아니면 중간에 갈아탔나요? 한창 2차 준비하다가? 중간에 네, 중간에 갈아탔다고 네. 합니다. 네. 안 갈아탔으면 점수가 네. 몇 점 나왔을 것 같나요?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떨어졌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민법 때문에 떨어졌을까요? 모든 과목이 떨어졌을 수 있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한 과목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 특히 그러면 김효 선생님이 알려주었던 민법에서 어떤 부분이 조금 어떤 게 특별하게 느껴졌을까요? 민법은 사례형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인데 네.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거를 정말 쉽고 재밌게 알려주십니다. 오. 네. 그러면 다른 과목은 다른 곳에서 가르쳤던 곳은 재미는 없었나요? 재미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도 없고 저- 어려웠고. 저의 웃음 코드와 맞지 않았다. 웃음 네. 코드야. 자기와 맞는 강사가 중요하다. 네.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김현 선생님에 대한 호불호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되게 네. 높은 인지도 평가를 많이 받는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례 얘기를 했는데 네. 특히 어떤 부분 문제가 기억나는 예시를 수업 중에 이런 문제가 나한테는 잘 기억에 남았다라는 게 있어요. 저는 조합 부분이 네. 어렵게 느껴졌는데 조합에 대해서 거대 향기를 예시로 들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와닿진 사업체, 않는데. 네, 사업체 예시를 사업체 예시. 들어주시면서 해주셨는데 네. 저는 그거 듣고 바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아마 이 수업을 들은 분만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전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합을 듣고 네. 그리고 조합에 대한 예시를 들었을 때 이해하기가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법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분은 김현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시면서 네. 조합 얘기 나올 때 이상한 행정사님을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과목 넘어가면 네. 이제 사무관리는 네. 어떻게 수업을 들으셨을까요? 사무관리는 제가 최일환 선생님이 네. 강의를 듣고 네. 이제 실전 모의고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최일환 행정사님 강의를 들었을까요? 네. 사무관리는 처음부터. 그러면 과목별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따로따로 들으셨네요. 선택을 네, 하셨네요. 맞습니다. 일단 과목별로 선택했다라는 것만 일단 전제로 그것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사무관리는 공부할 때 어려움은 없었나요? 사무관리는 정말 제가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까지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과목이어서 네. 이게 계속 반복을 해도 9월 초까지는 손에서 잘 안 써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사무관리론의 경우에는 그 이후로 정말 음. 계속 자기 전에도 보다가 잠들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했더니 이제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과목 중에 제일 낮은 점수인데요? 62점인데?
이번 시험이 사무 관리가 좀 그랬나요? 어려워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이제 사무 관리 자체가 어려운 것 같나요? 아니면 강사가 잘 못 가르쳐서 어려운 것 같나요? 사무 관리의 특성 사무 자체가 관리 특성 네, 자체가 어디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네. 이번에 사무 관리에서 좀 특이한 문제가 나왔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게 뭐 어떤 거였나요? 사무 개선에 네. 관한 문제였는데, 사무 개선. 네. 원래 그게 원래 이제 감옥에 나오는 원래 문제인가요? 아니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였을까요? 어느 학원의 강의에서도 없는 문제였었고, 네. 그걸 이제 어떤 분이 15년도에 네. 블로그에 딱 한 번 올리셨던 그 내용만 있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시험 보기 전에 그걸 네. 보신 거예요? 아니면 안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래도 답안에는 어떻게 적으셨어요? 전 최대한 이제 네. 업무 혁신 업무 관련해서 혁신? 네, 배웠던 내용을 좀 접목해서 최대한 음. 답안지를 채웠습니다. 최일환 행정사님이 좀 팁을 좀 주었나요? 만약에 브리타가 문제 나왔을 때. 네. 네. 브리타가 나왔을 때는 민원 처리 법률의 네. 목적이든 네. 어떤 목적이든 다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아니, 이제 감옥에서 브리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뭐 대비를 나와서는 안 되지만 나왔더라도 본인이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걸 적어야 될지 미리 준비할 필요는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실 당황을 하게 되면 백지로 낼 수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네. 최일환 전사님이 얘기를 어렴풋이 했다고 하는데 네. 일단은 마지못해 하는 건지 잘 하는 건지는 네. 그래서 점수를 그래도 사무관리 62점이면 정말 네, 높은 점수입니다. 네, 이것도 합격 커트가 53점인데도 불구하고 네. 62점이라고 했을 때 높은 점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절차론 네. 63점인데 네, 절차론은 네.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절차론도 핵심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이제 네. 암기만 하다가 네. 이제 이현우 선생님의 그 실전모사 네. 모의고사 네, 문제를 네. 풀고 했습니다. 근데 네. 이현우 선생님의 그 자료나 네. 디테일이 너무 좋아서 이현우 전사님 그럼 실전 모의고사에 듣고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네네 이현우 선생님 실전 모의고사 네. 해설지가 네. 로직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수험생분들도 자료가 너무 좋다, 정성이 그랬구나. 보인다 이렇게 말씀 네.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평가사님이신데 올해 이제 12회로 시험을 보셔서 네. 이현우 평가사님도 행정사를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호칭을 이현우 행정사님으로 네.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법은 84점, 절차로는 63점, 사무관리는 62점. 대망의 이제 네 번째 실무법 73.66을 제 과목을 들었나요? 네, 들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 처음 이제 언제부터 실무법을 좀 들었을까요? 네. 실무법을 제가 이론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핵심 요약 강의를 네. 7월쯤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론 강의를 들을 때가 기본 강의를 들었나요? 네. 기본 강의는 언제쯤 들으신 거예요? 기본 강의는 4월. 4월에. 네, 먼저 이제 선행학습으로 들으셨던 거네요. 네. 그리고 나서 1차 합격한 다음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심화 강의를 한 번 더 네. 들으셨던 거죠. 그때는 속도 좀 이제 바로 두 번째니까 좀 속도가 좀 빠르게 좀 이해가 되시던가요? 네, 네, 네. 맞습니다. 혹시 일단 제 과목 들으시면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처음에는 네. 두 문자가 네. 정진석 행정사님 강의의 정말 큰 장점인데 깜짝 놀랐어요. 안 좋다고 얘기할 줄 알았더니 네. 장점인데 네. 장점인데 제가 뭐지? 네. 무슨 단어지? 이 생각이 처음에 들었었던 점이 있었어요. 참조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정말 그만큼 기억에 강렬하게 남아서 가장 두 문자가 잘 활용됐던 과목이 그래요? 행정사 실무법이고 이제 땀나네요. 제가 정진성 행정사님의 네. 강의를 듣고 모든 네. 다른 과목의 두 문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빠짐없이 다 땄습니다. 오, 그래요? 네. 저 때문에? 네. 그저 다른 과목에서는 두 문자를 이제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네. 음, 그러다가 네. 네. 그때가 언제쯤이에요? 그때가 대략? 7월 중순쯤이었어요. 7월 중순쯤에. 네. 그렇게 다행히 이제 시기가 늦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나서 다른 과목도 이제 두 문자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네. 공부의 속도가 좀 붙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다른 과목들은 네. 이제 일부 따주시는데 네.
저는 전체를 다 따야겠다 해서 이제 네. 강의를 들은 후에 다 네. 땄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두문자는 진짜 우리나라만 있는 건지 다른 나라도 있는 건지 진짜 신기할 정도로 네. 이 정말 놀라운 암기를 네. 위해서 효과적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리고 제 과목에서는 또 이제 세 가지 다시 나눠져 있잖아요. 행정사법하고 행정심판법, 비송사건. 이 네. 중에서 좀 어려운 과목은 없었나요? 저는 실무법은 네. 다 좋아했습니다. 뭐 실무법 제압이라 그런 거는 아니죠. 네. 정말 세 가지 다 네.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더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쉬운데요. 네, 민법에 밀렸는데요. 아니 실무법이 제가 가장 높은 점수가 73.66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수석으로도 합격을 하셨지만 과목별로도 가장 높은 점수를 73.66보다 더 높은 부분을 못 본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고 더 높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저한테 네.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과목별로도 가장 고득점을 받으셔서 저에게도 영광입니다. 그리고 네 과목 중에 이제 그래도 네 과목 중에 내가 가장 걱정이 많았던 과목, 그나마 조금 더 마음에 좀 편안했던 과목이 있다라고 하면 네, 저는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사무관리 사무관리. 과목이었고. 네, 최혜란 전사님,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월했던 과목은요. 네. 수월했던 과목은 행정사 실무법입니다. 실무법. 여기 민법 김효수 선생이 앉았으면 또 다른 얘기 했을 것 아. 같은데. 점수는 네, 민법이 고득점입니다. 네, 그래서 실리와 그다음에 이제 명분을 명분 네, 그래서 실리적으로는 이제 민법이 가장 고득점을 하셨고 네, 명분상으로는 이제 실무법이 제가 가져갔습니다. 네. 이제 민법과 실무법의 고득점이 놀라운 점수입니다. 민법이 84, 절차론이 63, 사무관리가 62, 실무법이 73.66으로 이렇게 점수를 다 골고루 고득점을 받으시고 총 70.66으로 이번에 영예 수석을 하신 이상하 행정사님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학원도 있겠지만 뭐 수업을 들어봤을 때 합격의 법학원에 좀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법학원의 강의와 자료가 모두 컴팩트하다는 장점이 정말 큽니다. 정말 시험에 필요한 것만, 시험에서 도움이 될 것만 이렇게 네. 딱 말씀을 해주셔서 네. 수험생 입장에서 떠먹여주는 걸 먹기만 하면 되는 네, 이건 대본에 있는 건 아니죠? 진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요약 정리를 해주는 네. 그 자료가 너무 좋다라는 네. 거죠. 네. 개인적으로 이제 법학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생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빼고. 아무래도 네. 정진석 행정사님이시지 않을까. 그래요? 네. 저를 빼도 되는데. 일단 저를 제일 인기 스타로, 이제부터 저를 스강으로, 스타 강사로.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법학원에 계신 분들이 되게 이제 젊고, 그 다음에 스마트 하시고, 네. 다들 이제 또, 올해 또 이제, 이현우 행정사님도 합격을 하셔가지고, 행정사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법학원에 계신 분들이 이게 짜임새가 좀 있는 것 같긴 네. 하더라고요. 이제 어느새 이제 질문이 많이 저희가 준비된 것들이 이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뭐 가장 이제, 합격생들도 궁금하겠지만, 앞으로 행정사로서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네. 어떤 분야에 좀 관심이 있으세요? 저는 의료기기 인허가를 네. 주 전문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버지께서 의료기기 쪽에 지금 재직 중이셔서 그러시구나. 네. 오. 그쪽 분야로 네. 개척을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조만간 이제 승승장구 하실 것 같고, 돈도 많이 버시고, 바빠지실 것 같네요. 아유. 네. 그러면 창업으로 아니면, 사실은 이제 아직 나이가 네. 지금 젊으셔서, 이제 어디에 소속되거나, 이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배우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네. 법인 쪽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영상을 보는 이제 법인 관계자, 행정사 법인 관계자분은 우리 이상하 행정사님께 개인적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상하 행정사님 열렬히 좀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시고 저희 행정사 법인에서는 이미 충원이 한 명이 되어가지고요. 늦었습니다. 다음에, 네.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저희와 인연을 맺으면 좋을 것 같고 실무 교육은 언제쯤
받을 예정이실까요? 저는 1월에 1월에? 식무교육 진행되는 걸 봤습니다. 1월에? 네. 지금 12월 실무교육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많은 동기 행정사분들이 지금 많이 듣고 있을 것 같은데요. 동기방에서 이제 수석 행정사라고 했을 때 동기방에서 뭐 또 인정을 해주거나 뭐 일을 막 시키고 그런 건 없나요? 이게 네.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제가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제 먼저 알아봐 주시고 오. 축하드린다고 말씀해 주셔서 네. 또 실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지금 설명회나 아니면 이제 많은 합격자 모임을 가봤을 텐데 네. 지금 뭐 시험 행정사 모임도 있고 대안 행정사 모임도 있었을 텐데 어떤 모임을 갔을 때 좀 인상이 많이 깊나요? 일단 법학원 설명회가 가장 처음에 있어서 네. 저희 법학원에서도 합격자 네. 설명회, 환영회를 네. 했었는데, 그때를 말씀하시네요. 네. 그때 처음 가본다는 게 굉장히 설레고 또 네.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끝나고 이렇게 같이 밥도 먹는 자리에 같이 오셨으면 더 네. 친해졌을 텐데, 그때 맞습니다. 시간상 네, 이제 맞습니다. 맞아요. 바로 일찍 가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설명회 중에 법학원 설명회, 합격자 환영회가 제일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이제 내년 25년도에도 제13회 합격자 환영회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11회, 10회 합격하신 분도 모셨잖아요. 네. 혹시 기회가 된다면 네. 12회 합격자 대표로 한번 오셔가지고 네. 내년에 한번 이렇게 행정사로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준비했고 후배 행정사분들에게 알려주시면 너무나 좋은 영광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하실까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25년도에 제가 이상하 행정사님을 특별히 한번 초대하는 자리를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행정사로서 그리고 이제 이상하라는 이름이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될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성장이 되길 바라고 이제 내년에 13회 행정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에게 어떠한 당부, 특히 이렇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다. 그러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라는 응원의 메시지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혼자만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을 겁니다. 저도 또한 그랬고 항상 내가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연속이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실 수 있으니까 그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스스로에 대한 강력한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날까지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스스로를 믿으면 합격할 네. 수 있다라는 네. 그 메시지를 주셨네요. 우리 이제 끝마치는 멘트로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찍었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격인가요? 우리 이제 법학원에서 이제 준비된 우리 네. 스튜디오에서 찍는 거니까 자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하면 합격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25년에 우리 이상하 행정사님의 무궁한 성장과 발전을 기리면서 자 끝마침으로 저희가 하나 둘 셋 하면 합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합격!